의료입니다. 한국 밖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 근데 교환학생을 가려면 일단 보험을 들고서 가야 돼요. 유학생 보험을.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만약에 치료를 받거나 뭐 그런 걸 하면 보험사에서 전액 다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영상에 병원 가는 걸 담은 적이 있는데 전부 다 보험사에서 돈을 보장을 해줬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 공공의료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립병원을 가야 되는데 사립병원을 가면 그래도 괜찮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도 양호실 같은 게 있긴 했는데 산사노라고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그냥 진짜 뭐 큰 도움을 받긴 힘들어요. 간단한 진단 정도 해주는 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거기를 한 번도 안 갔고 대부분 다 병원을 갔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면 외국인이고 비자도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번호 같은 신분증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용하는 게 힘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주인 분께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해결을 해주셨었어요. 정말 감사했던 분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행입니다. 저는 여행을 칠레 남부, 칠레 북부랑 볼리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세 곳을 갔다 왔어요. 근데 칠레 남부랑 아르헨티나는 친구들이랑 갔었고 칠레 북부랑 볼리비아는 혼자 갔어요. 그래서 어떤 여행이 더 좋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각자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갔을 때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내 생각대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좀 외롭다라는 단점이 있고 같이 갔을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여행 내내 좀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고 항상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적인 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엔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교환학생들 중에 교환학생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100명? 그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저만 유일하게 아시아인이었어요. 중국인, 일본인, 뭐 인도인 그런 분들은 없었고 저 혼자 유일한 아시아인이었어요. 어느 정도 적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전부 다 중남미 학생들이거나 유럽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혼자여서 외로움이나 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착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외로움들을 잘 좀 이겨낼 수 있었고 한국이랑 다른 게 많아서 적응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고 스페인어도 계속 이렇게 교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지금도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교환학생 외에도 수업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냥 제가 수업에 앉아있기만 해도 먼저 와서 말 걸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수업을 못 알아듣는 걸 알아챘는지 먼저 와서 내 노트 필기 보여줄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덕분에 시험도 수월하게 볼 수 있었고 수업 때도 외롭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별 과제도 전부 다 잘할 수 있었고 또 다이에르라고 해서 동아리 클럽 같은 게 있었어요. 농구 다이에르를 했는데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농구를 했어요. 이것도 영상에 아마 있을 건데 네. 그래서 거기서도 먼저 이렇게 이름 물어봐주고 농구 뭐 얼마나 했냐 뭐 어떤 거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또 말도 먼저 붙여주고 사람들이 참 정이 많고 참 착해요. 다음은 열 번째로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서 그런 말이 있어요. 외국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동양 사람이다. 그치만 한국인들은 또 한국인들만의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좀 한국인 커뮤니티를 바라실 텐데 제 생각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시라면 커뮤니티를 만들기가 한국인 친구를 만들기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마다 산티아고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왕복 6시간을 걸렸는데 여기 가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한국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셔서 정말 좋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꼭 예배가 끝나면 다 같이 꼭 밥을 먹으러 가면서 또 얘기도 꼭 하고, 교회에서의 시간이 제가 유일하게 정신적으로 좀 기대고 의지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외지에서 온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먼저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를 기독교인이 아니시라면 중남미에서 한국인을 만난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사 문화예요. 인사. 한국은 인사를 할 때 접촉을 거의 하지 않죠. 뭐 포옹을 한다던가 아니면 볼뽀뽀를 한다던가 기껏해야 악수 정도 하는 편이죠. 근데 거기서 인사를 할 때 대부분 신체적 접촉을 합니다. 남자 여자나 여자 간에는 안으면서 볼뽀뽀를 하고, 남자 간에는 그냥 이렇게 피스트 터치를 하는 그런 게 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 더 친밀해지고 더 인사도 많이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그런 포옹을 하거나 이런 스킨십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파티 문화예요. 파티. 한국은 사실 파티 문화가 좀 잘 퍼져 있진 않죠. 근데 여기는 파티가 굉장히 흔해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시면서 춤추고, 그리고 시간이 좀 늦어지면 클럽도 가고, 그런 게 굉장히 흔한 문화예요.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문화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 개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불만이 많아요. 시간 약속을 엄청 안 지킵니다. 엄청. 예를 들어서 약속이 8시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7시 55분, 8시 이쯤이면 거의 한 7, 80%는 모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8시 반, 9시는 돼야 7, 80%가 모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게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렇게 늦게 오는 게. 또 수업도 11시 시작이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10시 55분이면 학생들도 대부분 다 와 있고 교수님도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11시 10분쯤 되면 이제 수업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거의 다 왔네요. 이번에는 비용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비용으로 쓴 거는 크게 나누면 비행기표, 생활비, 여행비용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썼던 비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먼저 비행기표는 왕복으로 33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싸게 갔다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사실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여행 비용을 제가 작성해놨던 엑셀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8월, 9월,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돈 쓴 거를 엑셀로 정리해놨어요. 잔고가 얼마 남았나를 기준으로 계속 작성해서 체크를 했었어요. 병원비라던가 옷 사서 쓴 그런 좀 특이한 비용 빼고 계속 나가는 돈, 식비나 차비 같은 거, 이런 거 위주로 세서 본 거예요. 그래서 8, 9월은 한 달 동안 생활비로 한 45만 원 정도를 썼고, 9월, 10월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썼네요. 제가 체크카드를 쓸 때가 많았고 현금을 꺼내서 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체크가 엄청 정확하진 않은데 거의 이 정도면 정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엑셀에 잡다하게 써놓은 것도 많은데 그냥 계산을 이런 식으로 했다 정도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한 달에 45에서 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비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칠레 남부는 10박 정도 갔었기 때문에 한 50만 원, 그리고 볼리비아랑 칠레 북부 갈 때도 한 6박 5박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투어를 또 많이 다녀서 돈 계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멘도사만 2박 3일 정도 갔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마지막이네요. 결론입니다. 사실 칠레에서 돌아온 이후 누군가가 저한테 칠레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문화적 차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이런 어려움들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이랑 시차도 12시간이나 되고 날씨도 완전 정반대고 우리가 여름일 땐 그쪽은 겨울 이런 식으로 정반대기 때문에 몸이 적응하는데도 힘들어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만약 칠레로 다시 교환학생 갈래? 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다시 가고 싶은지. 당연히 좋았던 기억들이 너무 많고 영상들 보시면 제가 웃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억이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좀 먼저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칠레에 갈 생각 있어? 라고 하면 네, 있습니다. 칠레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겪었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어서 칠레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칠레나 어쨌든 중남미로 교환학생을 가신다면 굉장히 외로울 거고 너무 많이 달라서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도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후에도 유튜브를 계속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교환학생 친구들이나 한국 친구들이 한국에서 오히려 스페인어로 유튜브를 해봐라 라고 추천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언젠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저의 교환학생 후기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